안녕하십니까? EPI 어드바이저입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9월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8월 마지막 주에 주로 많이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투자은행 보고서로부터 그리고 일반 미디어까지 9월에 미국 주식시장의 계절성의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이 차트 역시도 1954년도부터 약 한 70년간의 미국 S&P 500이 9월 1일부터 그리고 9월 마지막 날까지 주가가 평균적으로 어떻게 움직였는지라는 부분에 대한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월 마지막 주, 특히 25일부터 27일 사이에 많이 나왔던 이야기가 이 9월에 대한 계절성과 더불어 리테일 인베스터들, 즉 개인 투자자들이 AI 테마에 해당되는 레버리지 상품이나 그리고 파생 상품 쪽으로 자금의 유입이 엄청나게 됐다. 그리고 그런 이제 시장의 부담이 이런 쪽으로 좀 있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흘러나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9월 달을 대응해야 되는, 즉 과거의 수익률을 다 깨고 있는 기관 투자가 입장에서는 9월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9월 첫째 날은 미국에서 이제 노동절로 쉬는 날인데요. 그 이후로 주가에 큰 변곡점이 생기게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만약에 2025년을 바라보고 나는 시장이 크게 약해지지 않을 것 같고 오히려 좀 2025년을 보고 주식을 좀 사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되게 좋은 구간이 있습니다. 보시면 9월 중순까지 놓고 보게 되면 이게 거의 이제 주가가 평균적으로 횡보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요. 실질적으로 하반월에 가격이 좀 많이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나는 내년을 보고 주식을 편입해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상반월보다는 하반월을 노려보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내가 지금 주식시장이 크게 좋아 보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식을 조금 줄여나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상반월에는 있습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9월의 계절성을 분명히 기관 투자가들은 도외시하지 않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기관 투자가들도 포트폴리오 조정을 이루어 나가게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올해 하반월이 오기 전에 주식을 내가 조금 어느 정도 좀 늘려야 되겠다, 줄여야 되겠다는 계획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계절성을 잘 활용해서 투자에 잘 참고를 하시면 분명히 진입했을 때 좋은 가격과 그리고 매도했을 때 좋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간단한 팁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오늘 말씀드렸던 이런 계절성 자체가 중간에 분명히 예전의 계절성과 좀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만약 그 요인과 데이터상의 어떤 다이버전스, 그러니까 차이가 발생한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저희가 또 다른 영상을 통해서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PI 어드바이저였습니다.